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배우 남태호입니다. 예, 지금 저녁 한 6시가 다 돼 가는데요. 제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느냐. 심지어 하이킹을 하고 있습니다. 하이킹. 신기하지 않습니까? 집 밖으로 잘 안 나오는 제가 열심히 강바람 맞으면서 신나게 달리고 있습니다. 이쪽에 자전거 타시는 분도 굉장히 많고요. 저도 즐거운 마음으로 나와봤습니다. 재밌게 지금 풍광이 좋습니다. 왼쪽에 풀, 오른쪽에 뭐냐, 강입니다. 강. 예, 강변입니다. 완전히 강에서 열심히 달리는 남배우의 모습입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저쪽에 산도 보이죠? 예. 자, 얘기를 왜 나왔느냐. 오늘 얘기를 하나 해드리고자 합니다. 재밌는 얘기입니다. 이쪽은요, 금호강입니다. 금호강. 그러니까 낙동강이 굉장히 크고 길죠. 예, 낙동강이 있고, 이쪽은 지류라고 할 수 있죠. 대구의 금호강이라고 하고요. 이게 이제 이 자전거 도로 달리고 있습니다만은 MB하고 생각하면 참 MB 하면 나오는 게 이제 4대강 뭐 이런 것들 있죠. 근데 이제 4대강의 지류 금호강이 또 포항에서 출발합니다. 묘하죠. 굉장히 좋은 환경인데요. 지금 뭐 역세인가요? 불도 있고 굉장히 좋은데 원래 이렇지 않았습니다. 불과 한 40년, 80년 초반 이럴 때 이제 섬유산업이 많이 그 당시에 발달해 있던 상황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요 아래쪽에 뒤쪽으로 보이는 저쪽으로 조금 내려가면 염색공단 이런 쪽이 있습니다. 그래서 막 오폐수가 많았죠. 그래서 ppm 수가 한 190, 거의 뭐 엄청난 수치입니다. 이건 뭐 독극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정도로 하고요. 우리 인도 보면 겐지강 같은 경우에 굉장히 심각합니다. 거기 들어가면 바로 피부병 걸린다고 위험하다 하는데 거기가 50ppm 그 정도 됩니다. 그리고 두만강 쪽이 북한에 좀 심각한데 거기가 110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40년 전에 얘가 190 정도 됐습니다. 근데 한 10년 전 그때 다시 측정했을 때는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였어요. 그래서 3.6까지 갔어요. 그 정도 되면 3급수 정도, 물고기 막 뛰놀고 하는 곳입니다. 굉장히 그런 좋은 환경까지 왔었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 심각한 상황이 도래했습니다. 뭐냐 말이죠. 자전거를 잠시 세우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뒤쪽이죠. 뒤쪽이 잘 보입니다. 풀입니다. 풀. 강입니다. 강. 저쪽이 바로 강입니다. 지금 녹조가 워낙 심각해서 녹조 라떼 아시죠? 녹조 라떼를 넘어서 녹조 곤주, 녹조 죽이 됐습니다. 그런 상황인데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가 좀 더 있으면 특히나 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위험한 상황인데요. 아까 뒤쪽에 금호강 쪽으로 공단 뭐 얘기했는데 이쪽으로 이제 강하고 이쪽으로 가면 강정보 해서 보가 있습니다. 보. 세종보 같은 경우 금강인가요? 그쪽은 이제 보를 개방했죠. 그래서 지금 문제가 없답니다. 대구는 금호강 물론이고요. 특히 금호강이 더 그렇습니다. 이쪽이 이제 상수원으로 낙동강을 대부분 쓰고 있기 때문에 4분의 3 정도 씁니다. 4분의 1 정도만 지금 예를 들면 가창이나 뭐 이런 쪽에 물을 쓰고 있고, 우리 집 이쪽에 여기 이제 하빈 정수장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굉장히 많이 쓰고 있는데요. 그래서 보면은 대체적으로 지금 굉장히 심각한 상황에 처해있다. 그 생산한 현장을 낙동강이 워낙 기니까 경북, 경남 뭐 다 해서 대구 환경운동연합부터 해서 환경단체 많습니다. 그쪽에서 낙동강 네트워크 만들어서 이 강오염에 대해서 심각함에 대해서 많이 다루고 있는데 그 조사한 영상들이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 상세한 수치하고 얼마나 심각한가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실제로 이 상수원으로 섰을 때 위험하다라는 것이 데이터로 많이 나왔습니다. 그 얘기도 지금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현재까지는 2014년 조사가 3.6 ppm이니까 지금 더 나빠졌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뭐 온도가 높아지고 있으니까 더 그렇죠. 그래서 녹조가 자랄 수 있는 환경이 아주 잘 구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제가 한번 데이터를 가지고 얘기를 해보고 또 그와 관련해서 지금 서명운동이나 이런 것도 일어나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해드리면서 함께 동참하는 그런 시간을 마련해 봤으면 좋겠다 라는 차원에서 집 앞에 제가 열심히 자전거를 타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야, 그림 좋네요. 진짜
이런 아름다운 자연환경 그대로 유지하고 싶지 않습니까? 과연 어떤 상황인지 한번 지켜보시죠. 녹조 보이시죠? 상당히 심각합니다. 대구 시민의 3분의 2 정도가 낙동강물 원수로 사용하고 있고요. 녹조 독은 마이크로시스틴인데요. 청산가리에 6,000배가 넘는다고 합니다. 굉장히 심각하죠. 그리고 이건 간에 치명적인 발암물질입니다. 그래서 간암을 일으킬 수가 있고요. 이게 수돗물로 사용됐을 때 굉장히 더 위험하겠죠. 2022년 대구 MBC와 대구 환경운동연합이 대구 상수도 사업본부 협조로 대구 매곡 정수장, 제가 있던 바로 위쪽입니다. 그쪽에서 0.281 ppb 마이크로시스템 검출됐는데요. 이게 우리나라 먹는 물 마이크로시스템 기준이 1 ppb입니다. 근데 미국의 미취학 아동 음용수 기준은 0.3 ppb입니다. 그리고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생식동성 때문에 0.03 ppb로 가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미국 캘리포니아주 기준의 10배가량의 독소가 수돗물에서 실제 검출됐고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고, 이게 논 쪽으로 가면 더 위험해집니다. 논이나 이쪽으로 가면 쌀, 상추, 배추, 무, 오이, 고추 등에서도 녹조가 검출이 됐습니다. 낙동강 유역환경단체 낙동강 네트워크, 지금 보고 있는 영상 만든 팀이죠. 여기 부경대 이승준 교수팀이 3년간 공동조사를 해서 나온 결과고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리고 2024년 낙동강 네트워크 부경대 공동조사에서 강정고령보, 제가 있는 위쪽, 마이크로시스틴의 농도가 15,000 ppb 나왔습니다. 우리나라가 1 ppb가 먹는 물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15,000배입니다. 원수에 포함된 거죠. 그러니까 제가 다니는 이쪽이나 화원유원지나 이쪽으로 걷는 분들 아파트 주변 위험할 수가 있다는 얘기고요. 앞으로 굉장히 위험성이 높습니다. 녹조가 영양 염류가 주 원인인데요. 인과 질소, 높은 수온 25도 이상, 강물의 정체, 이 세 가지 요인입니다. 결정적으로 강물의 정체가 있죠. 강물은 흘려야 됩니다. 강물은 흘러갑니다. 바다로 쉬지 않고 바다로 흘러만 갑니다. 흘러만 갑니다. 흘러만 갑니다. 강물은 흘러갑니다. 바다로 쉬지 않 쉬지 않고 바다로 흘러만 갑니다. 흘러만 갑니다. 흘러만 갑니다. 여러분, 적나라한 모습들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각종 취수장에서도 녹조들이 이렇게 나와 있고요. 심각한 상황들이 낙동강 하구독에도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우리가 직접 조치를 취해야만 되는 상황에 임박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논에서 이제 녹조가 자라면 농산물에 당연히 피해가 오고요. 이때 스님의 또 안타까운 상황도 있었죠. 녹조가 낙동강에 가장 심각하다라는 걸 잘 아실 수가 있습니다. 녹조 라떼, 아니 녹조 죽을 드시겠습니까? 위험하죠. 우리는 꼭 우리의 강 낙동강을 찾아야 되겠습니다. 이제 완전히 해가 기울어져 가고 있습니다. 아파트의 불빛들이 하나 둘씩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좋은 자연환경 잘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냐, 그러한 것들을 동참하면서 같이 노력하면서
이 하천의 물들이 좋아지는 그날까지 같이 함께 노력해 봤으면 좋겠다. 이런 차원에서 오늘 이 영상을 한번 소개해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항상 푸르게 같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푸른 자연, 녹조가 없는 강, 그것을 우리가 만들 수가 있습니다. 12년간 진전 없는 정부의 녹조 대책 믿고 기다리시겠습니까? 공기 속 녹조 얼마나 심각한 줄 아십니까? 우리의 건강을 위협합니다. 이제는 동참하셔야 됩니다. 코 속에서도 녹조가 있습니다. 녹조 문제 해결 요청하는 5만 명 청원 함께 주십시오. QR코드 보고 링크 따라가셔서 동의, 비회원 인증, 휴대폰 인증, 문자 인증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복잡하지만 우리가 행동하지 않는다면 바뀌지 않습니다.